9.13 대책 결과가 궁금하다면 강남 재건축하고 엘리트 아파트 시세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율 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전주 대비 이제 상승률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강남구 같은 지역은요, 제일 높았을 때 0.59%로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상승률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나온다. 언제 기점으로 9.13 부동산 대책 기준 이후로 이제 집값이 이제 안정된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 일단 호가 급등한 건 멈춘 상태입니다. 뭐 그건 재건축이든 대단지 아파트든 중소형 단지든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다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송파구 같은 지역도 이제 0.07%로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강남보다는 이제 조금 상승률이 좀 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이유 보면 일단 9.13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대상이 아무래도 이제 강남 쪽 재건축 아파트 단지고, 강남 지역에서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고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자,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을 제한하는 부분,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 중소형 아파트 단지로 수준은 이제 확대되는 모습이 나올 거다. 자,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다음부터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잠실주공 5단지, 저희가 뭐 매주 설명해 드리는 단지죠. 용적률 130%로 가장 서울에서 사업성이 좋은 고층 재건축 단지입니다. 자, 서울 시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할 거예요. 50층 주상복합 재건축 인증이 된 건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도로를 오면서 이 도로 바깥쪽은 이제 준주거 용도로 이제 용도 상향을 해주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게,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약간 좀 반쪽짜리 승리예요. 워낙 공공성에 대한 기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조합원들이 야, 이렇게까지 재건축을 해야 되냐,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 사업 초기 단계고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지어져서 입주까지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10년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금 입주민들 간에 이제 소유주 간에 좀 분쟁이 좀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 지역 보면은 일단은 뭐 재건축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은 이제 빠르게 올랐습니다. 자, 일단은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 이후에 이제 고점 대비 한 1억 5천 정도 빠진 상태에서 장기간 유지되다가 7월부터 집값이 급등해서 다시 이제 거의 뭐 19억까지 올라갔죠. 평균 매물가 19억까지 급등을 했다가,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사했을 때 이제 18억 5천, 18억 4,500 정도 선에서 이제 멈춘 상황에서 한 2주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최저 급매물가가 18억 2천에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18억 2천, 그리고 18억 3천 선에 각각 급매물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전주 대비 마이너스 2,5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매물이 나왔는데 거래가 안 되다 보면은 그 급매물이 쌓이고 급매물들끼리 가격 하락 경쟁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붙어줘야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하락을 좀 막는데, 거래량 없이 이제 거래량 없이 이제 계속 이제 급매물이 쌓이다 보면 이제 가격이 하락이 되는 거죠. 자, 실거래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6일 기준 보면은 2건의 실거래가 등록이 됐습니다. 자, 언제냐? 이게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호가 보면 제일 저렴한 게 18억 2천인데, 자, 제일 비싸게 사신 분인 것 같아요. 18억 9,500만 원. 자, 거의 9.13 부동산 대책 직전에 매수하신 분 같아요. 자, 18억 9,500에 매수하신 분, 자, 이분 한 분 계시고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8월 중순에 거래된 것, 아직 2달이 안 됐으니까 18억 2천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 8월 중순의 거래 가격이 현재 급매물 가격이랑 비슷하고요. 오히려 이제 9월에 매수하신 분은 지금 하신 분하고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자, 물론 좀 속은 쓰리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택을 언제나 사는 게 좋냐,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땅의 가치가 꾸준히 올라서 뭐 길게 20년 30년 보면 손해볼 리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따지면 뭐 삼성전자 주식이든 뭐 일반 주식들도 장기적으로 기업이 생존만 하면은 또 올해 좀 꾸준히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고점 대비 뭐 보면 한 7천만 원 정도 빠진 상황이다. 자, 7천에서 8천 정도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치동 음마아파트 보겠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아예 뭐 최고의 자리죠. 여기는 지금 잠실조공 5단지보다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사업 초기 단계인데 자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빠꾸를 맞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주도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의 지자체에 되게 굉장한 태클을 많이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 태클이 뭐냐? 공공성 기여 부분에서 네가 좀 잘해라. 임대 아파트도 많이 짓고 도로 좀 짓게 해주고 공공 기여를 많이 해라. 대신 용적률은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대1 재건축 한번 해볼까? 1대1은 뭡니까? 용적률을 올리지 않고 기존 충수 쾌적성을 유지하면서, 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명품 아파트 이미지를 좀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대1 재건축안이 이제 급격하게 부상되면서 오히려 공공성 기여가 많아서 사업성이 좀 많이 흐려진 잠실조공 5단지보다 더 주목을 받는 변이 있고요. 지금 또 강남 지역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가격, 이 옆에 대치 팰리스가 무려 한 25억에서 지금 한 27억까지 호가다 보니까, 야, 1대1에서 건축비 3억에서 4억 부담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잠실조공 5단지가 조정을 받은 6월, 7월에도 어느 정도 선전을 했었습니다. 자, 가장 비쌌을 때 저희가 조사를 시작한 게 15억 3천이고요. 그 이후에 14억 3천으로 한 마이너스 1억 정도 났다가, 자, 여길 저점으로 시작으로 다시 상승 분위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때부터 1대1 재건축 문의가 나오면서, 요즘 음마는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자, 사업 진행이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에 가격 상승이 다른 잠실조공 5단지나 다른 재건축 아파트 단지보다 좀 먼저 왔어요. 자, 그러면서 빠르게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무려 7억 4천까지 한 3억 정도, 한 2달 만에, 3개월 만에 3억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3억 더 올랐죠? 3억 3천 정도 올랐네요. 자, 그리고 나서 17억 6천에 일단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자, 지난주에 봤을 때는 한 3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면은 1천만 원 정도 추가로 빠졌습니다. 10월 5일 날 급매물이 다시 등록이 되면서 1천만 원 빠져서 17억 2천이 최저 매물가고요. 평균 매물가는 지금 일단 17억 4천으로 비슷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얼마나 이제 매물이 쌓이는지는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은 얼마나 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월 6일 기준으로 3건이 거래가 등록됐는데, 이건 다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등록된 겁니다. 18억 5천, 10억, 17억, 16억 7천 이렇게 동시에 실거래가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무려 1억 8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 60일 동안 이제 계약하고 나서 60일 이내에만 등록하면 되다 보니까, 자, 부동산 집값 급등할 때 한 달 전이면 뭐 옛날 시대거든요. 2달 전이면 고조선 시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자,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지만, 그거 시행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입니다. 바로 시행이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더라. 무려 16억 7천부터 18억 5천, 똑같은 아파트 중층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 18억 5천에 산 사람은 지금 호가가 18억 2천 정도잖아요. 17억 2천이잖아요. 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비싼 호가에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많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6월 말에 매수하신 분이 오히려 지금 호가랑 오히려 좀 비슷한 면이 있고, 자, 17억 천 정도가 지금 호가랑 비슷한 분이 있고, 9월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레 아파트, 저 리센츠하고 트리지움 아파트 봐드립니다. 자, 이 아파트 왜 봐드리냐?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먼저 시장 변동에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로 옮겨가는데, 리센츠 아파트나 트리지움 아파트, 자,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나 좀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 이제 부동산은 실수요자하고 투자자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고가 아파트 단지는 투자자 비중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지 지분이 큰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더 크겠죠. 자, 그건 부동산이 기본이죠. 자, 그래서 음마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같이 대지 지분 큰 평수의 아파트가 먼저 하락을 되면 투자자는 이거 안 사고 이걸로 투자해야겠다. 옮겨 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재건축 아파트 먼저 하락, 그 다음에 뒤이어서 리센치 아파트가 투자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빠진다. 리센치 아파트 같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가격이 뒤늦게 빠진다. 자,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지 안 빠지고 있는지 현재 913 부동산 대책 한 3주 정도 됐죠. 어떤 현황일까요? 일단은 고점에서 꺾이진 않았습니다. 고점에서 꺾이지 않았지만은 호가 상승세도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월 15일 날 고점이 15억하고 17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평, 33평, 25평 15억, 33평 17억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15억 동일하게 최근 나온 매물들이 아직 거래가 안 되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전용 84제곱미터 33평도 17억대의 매물이 강하게 두텁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거래가 됐다는 징조는 나오지 않아요. 자, 전세가격도 보겠습니다. 전세가격도 이번 7월, 8월에 집값 급등했을 때 전세가격도 같이 많이 올랐거든요. 자, 리센트 전세 많이 올랐을까요? 보면은 제일 뭐 9월 22일 날 뭐 이제 7억 2천 8억이었는데 현재도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7억 2천에서 8억에서 크게 변동 없이 8억대 매물이 조금 쌓여 있고요. 8억부터 8억 2천까지 매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헬리오시티 영향력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한 3개월 좀 안 나, 2달 반 정도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전세 알아보시는 분들은 헬리오시티도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헬리오시티는 이제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추가 공사금에 대한 이거 부담 문제로 조합 간에 좀 분쟁이 있어요. 근데 조합 건설사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이거 추가 공사비 못 받으면은 야, 이거 아파트 키 못 준다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봤자 뭐 가구당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입주가 늦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합 내에서 대화로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7억 2천에서 8억 정도 형성이 되는데 이게 전세 금액이다. 자, 이게 앞으로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일주일 동안은 큰 변동이 없다. 매매가 전세가 모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일단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등록된 건 없고요. 자, 8월에 등록된 거 8월 초에 그리고 말에 거래된 건이 5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거래 금액 보면은 16억 3천부터 16억 8천까지 있네요. 16억 3천부터 16억 8천까지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한 17억 정도니까 16억 3천 해보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와, 내가 산 거에 비해서 한 7천에서 8천 정도 올랐다 이렇게 기분 좋을 수는 있는데, 이게 부동산이 이게 뭐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게 자유롭거나 뭐 세금에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제 1년 최소 2년에서 뭐 많게는 뭐 4년, 6년, 8년까지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한 70%에서 80%는 매수 금액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매수 금액을 너무 높게 잡을 확률이 좀 크긴데, 이걸 당장 내가 사놓고 한 몇 개월 기분 좋자고 이걸 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발끝에서 머리끝에 살려는 게 아니라 무릎하고 어깨를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비싸다고 많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게 부동산이 항상 뭐 당장 하루 이틀 사이 뭐 크게 변동하는 건 아닌데, 한번 추세가 정해지게 되면 그걸 걷잡을 수 없이 빠지고, 오르는 거 보셨다시피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빠질 때도 걷잡을 수 없이 빠지더라.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파트 트리지움 아파트 보겠습니다. 자, 14억 5천 25평 33평은 16억입니다. 자, 이것도 큰 변동이 없는데, 자, 13억 5천짜리 매물 하나 있는 거 지금 사라졌어요. 이게 거래가 된 건지 아니면 허위 매물인지 아니면 거래된 걸 아직도 등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이 13억 5천짜리 이게 금매야 뭐야 이렇게 했는데 사라지고 14억 5천으로 고정됐습니다. 자, 이게 뭐 집값이 뭐 1억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존에 이제 고점 대비 여전히 변동이 없더라. 아직까지 여기 매도자분들은 아직 급하지는 않다. 자, 그러면 거래량 실거래량 얼마나 붙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아직 등록된 건 없고요.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등록된 건 9월 초하고 그리고 8월에 3건 거래가 등록돼서 총 5건이 거래됐습니다. 와, 정말 9.13 부동산 대책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이 거래량이 여전히 유지될 거예요. 자, 금액 보면은 전용 59제곱미터는 이제 13억 5천이었고요. 84제곱미터는 이제 14억 5천부터 15억 16억까지 있네요. 9월, 여기 제가 이거 59제곱미터구나. 그냥 14억 8천 저층이니까 빼고 15억 4천부터 16억까지 전용 84제곱미터 거래가 있었다. 자, 그래서 뭐 이분들 지금 사신 분들이 뭐 몇 천만 원 이득은 봤을 수 있는데 일단 흐름을 봐야 되죠. 재건축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이걸 반등하고 오를까? 일단은 조정이 간다면 한 달, 두 달 이상 갈 수도 있고요. 이게 헬로시티까지 입주까지 맞물리게 되면 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월에 등록된 것이 지금 한 6일 정도에 한 2342건이니까 대략 이걸 산술 수치를 해보면 한 11,000건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거래된 것들이 아직도 꾸준히 등록이 되고 있다. 이게 60일 이내만 신고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10월에도 무난히 100만 건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10월 말부터 점점 접수 건수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9.13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보려면은 11월 물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계속 하락세가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대형 이제 신축 아파트까지 좀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송파구,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가 일단 일반 아파트는 하락세가 좀 제한되는 모습이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가 하락하기 때문에 곧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도 하락할 거라는 소식 전해